안개 자욱한 새벽의식에 작은 불빛이 깜빡이는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세상은 정교하게 짜인 가면 페르소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연극과 같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학생, 헌신적인 부모 존경받는 직장인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빛이 강렬할수록 그 뒤에 드리워지는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그림자는 당신이 외면하고 싶었던 사회가 용납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대한 자루와 같습니다.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분노, 질투, 수치심, 그리고 말초적인 욕망들. 우리는 이 그림자를 본능적으로 혐오하며 마치 이물질인 양 떼어내려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 존재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그림자 통합의 여정입니다. 융에게 그림자는 단순한 악의 축이 아니라 미지의 잠재력과 창조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는 보고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림자를 적대시하고 억압할수록 그 에너지는 더욱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출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의식의 늪에 가라앉은 그림자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분노, 폭력 혹은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폭발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갑작스러운 분노에 휩싸여 후회할 말을 내뱉었던 경험 혹은 걷잡을 수 없는 질투심에 시달렸던 기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억압된 그림자가 잠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자에고를 흔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완벽한 자아상에 금이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림자를 마주하는 일이 그토록 고통스럽고 두려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그림자의 동굴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어두운 면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힘, 숨겨진 재능, 그리고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열쇠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되고 싶지 않았던 당신의 모습이지만 동시에 당신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씨앗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회적 규범에 맞춰 늘 순종적이고 온화한 사람으로 살았다면 당신의 그림자는 아마 반항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 그림자를 억누르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은 무력감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항적인 에너지를 인정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통합한다면 당신은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진정한 욕망을 속삭이는 목소리이자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비추는 어둠 속의 등대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딜레마를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단순히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삶의 전체성을 포용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빛날 수 있는 이유는 그림자라는 시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림자가 있어야만 빛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듯이 그림자는 당신의 인격의 깊이를 더하고 삶의 스펙트럼을 확장시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림자를 탐험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그림자가 우리 삶에 어떤 창조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어둠의 여정을 계속 함께 걸어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이 마주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결은 바로 당신 자신과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그 대결의 상대는 다름 아닌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림자는 적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것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발견의 시작입니다. 이전 장에서 우리는 그림자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어둠의 심연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림자를 어떻게 탐험하고 통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익숙한 육지, 즉 의식적인 자아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합니다. 그림자 통합의 첫걸음은 투사 프로젝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특정 행동에 유독 강한 혐오나 분노를 느낀다면 그 감정의 원인이 당신 안에 있는 숨겨진 그림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어쩌면 당신의 그림자는 무책임하고 게으른 욕망을 품고 있으며 당신은 그 욕망을 억압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타인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 거울 속에는 당신이 외면하고 싶었던 당신의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투사를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대상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주체성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림자를 만나는 두 번째 방법은 꿈과 상상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꿈은 무의식의 언어이며 그림자는 종종 꿈속에서 나타납니다. 꿈속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악당이나 당신이 혐오하는 인물은 바로 당신 자신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 인물의 행동과 감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표출하는 감정, 그들이 하는 말은 당신이 억압했던 본능적인 욕망과 감정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 상상, Active Imagination을 통해 그림자와 대화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당신의 그림자를 형상화하십시오.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든 좋습니다. 어둠 속의 괴물이든 비열한 인간의 모습이든 혹은 불쌍한 아이의 모습이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말을 건네십시오. 너는 누구인가? 너는 내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 대화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점차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창조적인 에너지가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당신의 어두운 면이 아니라 당신이 외면했던 재능과 힘을 담고 있는 보물 상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고 통합하는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치유와 성장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억압했던 충동과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지 않고 진정한 모습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위선적인 자기애를 버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불완전함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림자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선악의 판단을 넘어 그것이 당신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그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가진 사람일수록 가장 밝은 빛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술가, 혁명가, 위대한 사상가들은 모두 자신의 그림자를 깊이 탐구하고 그것을 창조적인 힘으로 승화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회의 규범을 벗어나는 금지된 생각과 욕망을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예술과 사상으로 표현함으로써 인류의 의식 확장에 기여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당신을 진정한 창조자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그림자가 어떻게 다른 원형들, 즉 페르소나와 아니마, 아니무스와 상호작용하며 자아의 균형을 깨거나 혹은 완전성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계속해서 당신의 용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그림자 속에 가장 큰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림자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심리학적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영적 여정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림자의 시면을 탐험하며 내면의 불완전함을 마주하는 용기를 내는 것은 사실 더 큰 심리적 구조의 균형을 맞추는 일의 시작입니다. 칼융의 분석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여러 원형 아르케타이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합니다. 이 원형들 중 그림자는 특히 페르소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아니마 남성의 무의식 속 여성성 또는 아니무스 여성의 무의식 속 남성성과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적 가면입니다. 당신이 사회생활을 위해 착용하는 역할, 즉 직업인 부모 친구로서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페르소나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가면과 동일시될 때 그 가면이 외면하고 억압했던 모든 것이 그림자로 응축됩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어지듯이 완벽한 페르소나를 추구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거대하고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늘 친절하고 온화하며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착한 사람, 페르소나를 가진 사람은 그 이면에 억압된 분노와 공격성이라는 그림자를 키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어느 날 갑자기 통제 불가능한 분노로 폭발하거나 소극적인 형태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페르소나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통합함으로써 페르소나와 그림자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페르소나를 벗고 그림자와 마주할 때 비로소 당신은 가면 뒤에 숨겨진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역할과 내면의 진실 사이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림자는 또한 우리의 아니마, 아니무스와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성적 이분법을 넘어선 인간의 영혼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반대 성향의 에너지입니다. 남성에게는 여성적인 직관 감성 수용성이 아니마로 존재하고 여성에게는 남성적인 논리 분석 추진력이 아니무스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억압할 때 그 그림자의 에너지는 아니마, 아니무스에게 투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자신의 감성적이고 취약한 부분을 약점으로 여기고 억압한다면 그 그림자 에너지는 아님에게 투사되어 극도로 감성적이거나 히스테리적인 여성에 대한 강한 끌림 혹은 혐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성의 경우 자신의 야망과 공격적인 면모를 그림자로 억압하면 그 에너지는 아니무스에 투사되어 지나치게 권위적이거나 지배적인 남성에 대한 환상을 품거나 그들을 극도로 증오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은 아니마, 아니무스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더 깊은 공감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내면의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페르소나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이 세 가지 원형은 모두 자기 셀프라는 궁극적인 목표, 즉 온전하고 통합된 인격을 향한 여정의 일부입니다. 자기 셀프는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포용하는 전체성입니다. 융은 이 자기를 향한 여정을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는 사회적 압력이나 집단 무의식의 영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투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투쟁의 가장 큰 상대는
외부가 아닌 바로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그림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개성화의 여정에서 그림자가 어떻게 가장 중요한 스승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림자를 통합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영적이고 심리적인 보상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둠의 동굴 속에서 그림자를 만나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공포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확장시키는 위대한 깨달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개성화의 여정은 당신이 평생에 걸쳐 짊어져야 할 가장 위대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그림자는 가장 혹독하면서도 가장 현명한 스승이 됩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당신의 어두운 충동과 욕망을 담고 있는 어둠의 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외면하고 억압할수록 그 에너지는 더욱 강력해져서 무의식 속에서 당신의 삶을 조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의 교훈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얼마나 용감한지, 얼마나 정직한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합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아상에 균열을 내고 당신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이 타인에게 투사했던 혐오와 비판의 시선이 사실은 당신 자신을 향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는 거울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할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과 타인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공감과 연민의 시작입니다. 타인의 결점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의 그림자 속에 어떤 숨겨진 고통과 잠재력이 있는지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삶의 이중성과 역설을 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삶은 선과 악빛과 그림자, 성공과 실패의 양극단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흑백 논리를 넘어선 회색 지대를 탐험하는 일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에게 삶의 어두운 면이 창조성과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분노는 파괴적인 힘일 수 있지만 동시에 불의에 맞서는 정의로운 분노가 될 수 있습니다. 질투는 자기 파괴적인 감정일 수 있지만 동시에 당신의 잠재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자의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돌릴 때 그것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창조적인 불꽃이 됩니다. 융근 그림자 통합을 통해 얻는 보상을 만다라의 경험으로 설명했습니다. 만다라는 우주의 질서와 영혼의 통합을 상징하는 원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하고 개성화의 여정에서 균형을 찾을 때 우리는 종종 꿈이나 상상 속에서 만다라와 같은 완전성과 조화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심리적 혼돈과 분열을 넘어선 내면의 평화와 통합을 의미합니다. 그림자와의 싸움은 외부의 적을 향한 투쟁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이 무의식의 깊이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내적 투쟁입니다. 이 싸움의 궁극적인 승리는 외부의 승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림자 통합은 당신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온전한 인간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깨달음입니다. 당신이 억압했던 모든 그림자는 사실 당신이 놓쳐서는 안 될 당신의 일부였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더 큰 존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각들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궁극적으로 당신의 성장과 영혼의 확장을 위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림자는 당신을 심리적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진정한 자유와 자기 수용의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림자 통합이 어떻게 우리 사회와 집단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여정이 단순히 개인적인 치유를 넘어
어떻게 더 넓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는지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용기를 낼 때 당신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를 치유하는 작은 불씨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 더 깊이 집단적 그림자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개인적 그림자를 탐험하는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개별적인 존재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킨 거대한 집단 의식의 그물망 속에 놓여 있습니다. 칼 융은 집단 무의식, collective unconscious 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경험과 원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에게 그림자가 있듯이 사회와 민족에게도 집단적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집단적 그림자는 특정 공동체나 민족이 외면하고 억압했던 역사적 상처, 폭력, 죄책감, 그리고 부정적인 특성들의 총체입니다. 이것은 집단적 기억 속에 깊숙이 가라앉아 표면으로 드러나기를 거부하지만 때때로 사회적 불안 갈등 혹은 전쟁의 형태로 폭발하곤 합니다. 집단적 그림자의 가장 극단적인 예는 인류의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학살, 인종 청소, 그리고 전쟁입니다. 어떤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악마화하고 잔혹하게 대할 때 그들은 사실 자신들의 집단적 그림자를 타자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내면에 숨겨진 폭력성과 잔인함을 인정하기보다 그것을 외부의 적에게 투사함으로써 자신들의 순수함과 우월성을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사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억압된 그림자의 에너지는 다른 방식으로 다시 나타나고 종종 더 큰 비극을 초래합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집단적 그림자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집단적 결점을 외면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타자에게 어떤 부정적인 특성을 투사하고 있는지를 용기 있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은 자부심과 정체성에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회피할수록 우리는 그림자의 덫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과거 식민 지배의 역사를 외면하고 미화하려 한다면 그 그림자는 다른 형태로 끊임없이 그 사회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 정치적 분열, 그리고 민족주의적 광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과거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그 책임의 일부를 기꺼이 감당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도덕적 다짐을 넘어 집단적 영혼의 깊이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집단적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트라우마가 어떻게 현재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부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해 더 온전한 인간이 되듯이 집단이 그들의 그림자를 통해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용기를 낼 때 당신은 당신 자신만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속한 집단 무의식의 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치유는 집단적 치유의 작은 불씨가 됩니다. 당신이 억압된 분노, 질투 혹은 수치심을 통합할 때 당신은 그 에너지가 사회에 투사되어 증오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막는 방파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의 심리학이 단순한 개인 심리 치료를 넘어 사회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중요성을 갖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자유는
외부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내면의 그림자와 투쟁하여 얻어내는 궁극적인 평화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재탄생의 순간입니다. 개인적 그림자와 집단적 그림자를 모두 마주하고 통합하는 이 험난한 여정은 궁극적으로 당신에게 하나의 귀중한 선물을 안겨줍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는 외부의 억압이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칼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자유는 내면의 족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족쇄는 바로 당신이 외면했던 그림자 억눌렀던 욕망, 그리고 사회적 페르소나에 갇힌 자아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외부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가면 뒤에 숨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어두운 면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남들이 당신의 부족한 점을 지적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수치심이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 부족함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당신의 일부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 수용은 놀라운 내적 평화와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갈망하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무조건적으로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능적인 에너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대신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마치 거친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 말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힘을 당신의 여정을 위한 추진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와의 투쟁 끝에 얻는 자유는 단순히 외부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와 내면의 경계가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과 싸우는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두운 면을 포용할 때 당신은 인간 존재의 모든 스펙트럼을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은 선과 악빛과 그림자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양극단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깨달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온전하고 통일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삶의 고통과 기쁨, 성공과 실패가 모두 의미 있는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을 절망의 늪으로 끌어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을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인도하는 스승이었습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에는 거창한 승리나 영웅적인 순간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은 평화와 함께 찾아옵니다. 당신은 당신이 외면했던 모든 것과 화해하고 마침내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재탄생의 순간입니다. 더 이상 타인이 정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외부의 소란스러운 목소리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고요함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림자는 더 이상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을 가장 진실하게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 속에서 당신은 온전하고 불완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대면하고 통합하는 용기를 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닻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외부의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발견, 자기 치유, 그리고 궁극적인 자유입니다. 당신이 이 여정의 마지막 문을 열고 빛 속으로 나아갈 때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의 그림자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품고 살아가는 완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